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오늘은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과 가형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고 4점짜리 문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의 합은 4가 되죠. 얘네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빼기니까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6x로 나눠주고 6x 곱해주고 얘는 3x로 나눠주고 3x로 곱해주면 다 1로 가죠, 얘네들은. 그럼 이것분의 이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인 정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에다가 0하고 2분의 파이 들어가죠.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이고 0이 들어가면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빼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을 보면 이게 B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냥 바로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게 되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엔 2분의 1, P, B는 3분의 2가 되겠죠. 6건이 3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4번 3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가 되라. 그럼 4개를 지금 선택해서 나열할 건데 5의 배수가 되려면 마지막에 무조건 5가 돼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해줬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개, 두 번째도 5개, 세 번째도 5개, 555, 12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현재 f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f0이 1이고 g1인 0인 상황에서 g'1 같은 경우에는 f'0분의 1과 같죠. 그러면 f'0은 얘 미분해서 0 넣으면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1 여기다 0 넣으면 1분의 1. 정답은 5번 1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을 던질 거예요. 근데 4의 눈이 한 번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3번 중에서 언제 4의 눈이 나올지 한 개를 골라주고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게 한 번 일어나주고 아닌 확률이 2번이라. 그럼 3하고 6하고 약분되면 2가 되고 얘는 36분의 25니까 72분의 2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Y값과 Z값이 둘 다 0이겠죠. 자, 3대2로 외분하는 공식을 써볼게요. 이 A랑 E 이렇게 X자로 곱하고 빼주죠. 그리고 이게 바로 0이 나온다. 두 번째, 여기 Y 3대2 외분, 얘네도 곱하면 3B, 얘 곱하면 마이너스 12인데 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3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둘이 더하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 쪼개볼게요. ln x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주고 dx 정적분해주면 x ln x 마이너스 x 얘 부분적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요거를 계산해주면 1하고 2 2를 넣어볼게요. 그럼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여기에서 빼기 1 넣은 걸 뺍니다. 얘 1 넣으면 죽고 1 넣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랑 y가 매개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위치가 나와 있죠.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미분을 해요. 1 플러스 t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y'은 2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이 값은 3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럼 이게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 해주면 루트 10.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부피 구하는 거죠.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할 거고 이 단면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아주면 여기의 길이는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넓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얘를 제곱하면은 x 플러스 1 플러스 2루트 x 이렇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다 합쳐주면 됩니다. 정적분 해줄게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얘는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니까 3분의 4의 x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0하고 1 넣어요. 2분의 1,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0 넣으면 다 0이니까 6분의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3, 6, 8, 6분의 17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 이거랑 XY 평면을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래요. 그러면 법선 벡터끼리 비교해주면 되죠. 2, 2, 마이너스 1과 0, 0, 1 둘이 내적을 해주면 마이너스 1 3분의 1 이렇게 양수의 값이 나올 겁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0,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하면 이제 x바 그리고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면 y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x바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 0,3으로 나눠요. 3분의 4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리고 y바 같은 경우에는 3, 이거 4로 나눠주면 2분의 1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이거를 z분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칸에 3분의 4분의 x-m, x-m 해주면 1 이렇게 되죠. 이거랑 이제 뭐랑 똑같냐? p, z 이거는 시그마분의 y-m, a-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z가 4분의 3보다 큰 게 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겠죠. z분포는 이렇게 가운데가 0이고 여기 1, 2,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잖아요.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게 면적이 같을 겁니다. 확률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돼요. 2분의 1분의 a-3이 마이너스 4분의 3.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3 더해주면 8분의 21.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90도이다. 이 부채꼴이 있는데 내린 수선의 발을 HT, 교점을 Q라고 하고 여기 세타라고 한다. 여기 세타죠. 이때 AQH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건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즉 90도이면 여기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90도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 길이랑 같다라는 말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여기 넓이가 될 거고 걔를 갖다가 세타 4제곱으로 나누래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분모 분자 1 플러스 코사인을 해주면 얘는 2분의 세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제곱해주면 4분의 세타 4제곱, 즉 세타 4제곱 세타 4제곱 약분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번 8분의 1이 됩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요. t, 2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럼 요 점의 좌표는 0, 2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접선을 긋고 거기랑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여기가 이제 y절편. 그때 삼각형 이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t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쨌든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니까 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미분해주면 y'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여기다가 이제 t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y절편을 구할 거니까 x에다 0을 넣어줘요. 0을 넣어주면 플러스 계산해주면 2t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의 2의 마이너스 t승. 이게 바로 여기 y값이 됩니다. 0, 요 점이 b가 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t죠. t, 높이는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를 빼주면 얘랑 죽죠. 얘가 남아요. 2t 2의 마이너스 t승. 이게 바로 넓이가 됩니다. st라고 할게요. 이게 이렇게 없어지면 st는 t제곱 2의 t승분의 t제곱. 이게 바로 넓이에요. 근데 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 이거 최대가 되라는 말이고 얘를 극대값을 구하는 게 그 점이 최대가 되겠죠. 미분 한번 해줄게요. 분모를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그럼 얘는 2의 t승 곱하기 t로 묶이면 앞에는 2만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t. 얘는 항상 양수니까 부호 영향 주는 거 예뿐이고 얘는 위로 볼록 0하고 2. 그러면 t가 2일 때 극대값을 갖죠. 그럼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표 공간에서 원점에 대한 세 점 A, B, C의 위치 벡터를 요구하고 할 때 내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 벡터 내적 C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 나와 있죠. 거리의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세 점 간에. 여기 가만히 보면 얘 A 벡터끼리 내적하고 루트 2, B 벡터끼리도 2, C 벡터끼리도 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길이가 전부 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2라는 구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2인 이렇게 이제 구가 있는데 얘를 단면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B랑 C랑 가만히 보면 내적하면 0이 나와요. 즉 둘이 수직 관계라는. 여기에 B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가 있을 때 수직 관계라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딱 맞춰서 단면화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 관계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 벡터랑 C 벡터랑 내적하면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C는 여기 길이가 이미 루트 2인데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면 무조건 반대쪽에 가야겠네요. A가 여기 마이너스 1. 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쪽으로 맺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여기 원에 A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둘이 내적을 하면은 여기 길이가 1이어주면 여기 길이가 수선의 발 여기가 이제 1이면 이 A 벡터랑 이 C 벡터랑 내적하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A랑 B랑 내적한 게 1이 나온다라는 말은 A 벡터가 여기 B 벡터의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까만색 원과 이 빨간색 원이 만나는 여기. 그럼 문제에서 이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AC가 가장 멀겠죠. AC가 가장 멀 거고 그 다음이 BC가 멀겠네요. BC가 그 다음에 멀고 AB가 가장 짧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나형에서도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Y에서 이제 세 점 여기 그러니까 X로 이제 1만큼 이동한 거나 Y로 이동한 거나 혹은 둘 다 이동한 거랑 이것들 중에서 이제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점프를 이제 반복해서 0,0에서 4,3까지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이런 모든 경우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로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의 뭐 평균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프를 반복하여 점 0,0에서 여기서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n개가 되겠죠. 이제 확률을 구할 거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한다면 그러면 빠르게 이동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1,1 여기 1,1 1,1 이렇게 해서 3,3까지 이동해서 오면은 가장 빠르게 3,3까지 오고 한 번 더 가주면 오른쪽으로 4,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만 움직여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올 말은 4고 그럼 k가 4였으니까 가장 큰 값은 7이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건 7이고 가장 적게 움직이는 건 4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움직여주는 게 4,3까지 이동하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 다 구해줬네요. 나머지 건 다 구해줬고 K 플러스 2 그럼 가장 많이 이동하면은 7, 7칸인데 6칸만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1 가지고 2,1, 3,1, 4,1, 4,2, 4,3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6개를 갖다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3팩,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나에 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줘요. K부터 K 플러스 3까지 확률 다 더해주면 1이다. 여기 확률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우리가 지금 n분의 1에다가 이거 나 계산해주면 또 하나가 되죠. 그 4개 더한 게 1이다 라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 계산해주면 6, 5, 4, 3팩토리얼 밑에 3팩, 2팩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2 6이 12, 60입니다. 60이 되고 요거는 이제 n분의 60이 됩니다. 그럼 요거 4개 계산해주면 n분의 34에다가 60 더하면 94 그리고 계산해주면 129 이게 바로 1이 나와야 되니까 n의 값은 129가 됩니다. 그럼 가나다의 알맞은 수를 ABC라고 할 때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 아까 계산하면 60 나왔었죠. 이렇게 60이었고 얘가 4니까 64 64에다가 129를 더해주면 193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기용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M이 자연수일 때 이거의 값을 표준 정기분포로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건 이제 문과 29번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가조건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평균이 있고 여기가 이제 fx고 10을 넣은 것과 20을 넣은 것보다 10이 넣은 게 더 크대요. 그러니까 10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20은 이 정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평균이 있을 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가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4는 거랑 22는 거랑 22가 더 크대요. 그럼 22가 여기라면 4는 한 이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22가 여기 있는데 4는 이제 여기 차이가 10이니까 한 4는 이쯤이 있나? 그러면 4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나 조건에는 이 그래프가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 10과 20의 가운데 값은 15죠. 15는 한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랑 22의 중점은 13이 되는데 13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왼쪽엔 한 이쯤이 있을 거예요. 이 4가 더 왼쪽으로 끌려갔으니까 4랑 20이 있으면 여기가 13. 근데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평균은 14가 될 겁니다.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5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17부터 18까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Z분포로 바꾸어주면 표준편차분의 x-m 3 이렇게 되죠. Z 표준편차분의 x-m 4 이렇게 돼요. 0.6부터 0.8칸까지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0.062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KP에 대하여 이 A에서 포물선의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이거라고 할 때
이제 60도이다. 이 각이. 그리고 뭐 얘를 초점으로 하고 여기를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이거일 때 이 값을 구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그리고 a 마이너스 k, 0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접점에 이 x좌표는 k가 되겠죠. 얘를 뭐 x1으로 잡고 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에다가 2차 곡선 접선 구한 다음에 그 x1 넣어보면 이게 k 값이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를 각각 p, q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여긴 a고,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f''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가 30도라는 말이죠. 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초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축의 길이가 나왔다는 것은 이 말을 보고 정의를 생각하셔야겠죠. 타원의 정의를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PQ를 지나는 타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초점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죠.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타원의 정의를 써주면, 여기도 있죠. 뭐 똑같은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합치면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 이렇게 잘라줄게요. 얘랑은 닮음이잖아요. 1대2 닮음. 여기 길이가 2K예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2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각각 요 하나하나는 루트 3분의 K가 되겠네. 여기가 루트 3분의 K,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 밑변이 현재 K죠. 여기 높이는 여기 간격이 똑같으니까 루트 3K가 됩니다. 이게 루트 3K. 얘는 2K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해주면 3분의 유리와 루트 3K 더하기 2K, 요거 한 게 이거다. 4 루트 3 플러스 12다. 그럼 얘는 K로 묶어줘요. 이렇게 해서 K로 묶어주고, 여기 보면 이게 4를 만들려면 양변에 6을 곱해야겠죠. 6이 10이 딱 되고, 따라서 K의 값이 6이 됩니다. K가 6. 그럼 요 P의 좌표는 6, 여기다 6을 넣어주면 12고, 유리와 4 루트 3이니까 얘 위의 점이죠. 얘를 대입을 해요. 48은 4P6 이렇게. 4 이렇게 약분해주면 12, 6 약분해주면 2, P의 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fx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기억을 볼게요. 루트 파이를 한번 넣어줘요, f에다가.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사인 t의 제곱 d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어차피 t의 제곱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 즉 2, 4분면까지 사인이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 곱하면 당연히 양수다.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보면 비슷한 이제 표현이 써 있는데, 이거 미분에서 a를 넣은 게 0보다 큰 게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이 근을 갖고 있는 게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그럼 대충 이거를 좀 보기 전에 이 근이 나온다라는 말은 사이값 정리가 좀 생각나죠. 사이값. 미분한 게 0보다 이제 크다라는 말은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평균값의 정리든 어쨌든 사이값의 정리든 한번 풀어보면, 일단 fx 그래프를 대충 찍어볼 수 있을까요? 평균값의 정리 쓰려고. 이렇게 이제 있을 때 0 같은 거 넣어봐요. 구간이 0부터 루트 파이니까 0 넣어보면 얘는 0이 나오죠. 0,0을 지나요. 루트 파이를 넣으면 여기 기억에서 양수라고 했죠. 여기 당연히 양의 값이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fx 그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아서 생겼겠죠. 적어도 이 미분에서 0보다 큰 그 a가 이 사이에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에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이 기울기랑 기울기 똑같은 이런 것도 존재하겠죠. 디귿을 보면 얘는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쓰려고 얘를 하나의 함수 뭐 gx 이런 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고 루트 파이를 넣을 겁니다. 미분한 거에다가.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먼저 해주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fx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럼 얘는 0이 될 것이고 얘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네, 0을. 그 다음에 루트 파이도 대입을 할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니은 뭐 기억 이런 게 이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f'x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요 a가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양수인 게. 여기 어딘가에 a가 이렇게 있겠네, 양수인 게. 딱 찍어주고 루트 파이를 이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루트 파이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얘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될 것이고, 여기 넣으면 루트 파이, 여기도 루트 파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 0에서 루트 파이, 이게 바로 기억에 의해서 양수가 됩니다. 요게 양수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넣으면 음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렇게 뭐 이어주면 이 0부터 루트 파이 사이에 0이 되는 그 b라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이렇게 사이값의 정리로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2가 나와요. 근데 절대값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값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무조건 0부터 1까지 갈 건데 문제에서 지금 증가하는 염소함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 0부터 1까지 중에 음수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게 존재한다는 거겠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양수가 된 거니까. 이 점을 뭐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을 라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면적을 라지 B라고 할게요. 면적을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그냥 면적 그대로를 더해주면 2 루트 2가 나온다. 두 개를 더해주면 2B는 2 플러스 2 루트 2고 B는 루트 2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여기 B 면적 또 A 면적이 얘가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얘 넘어오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 면적이까지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라지 fx가 이렇게 절대값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때 뭐 이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봤을 때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죠. 이 절대값이 이 K라는 점에서 바뀌잖아요, 상황이. 이 라지 F를 범위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 K를 기준으로서. K가 이 라지 FX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K까지. 이때에는 이 값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X값이 K부터 1까지인 경우에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절대값 ft dt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더하기 인테그랄 K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음수죠. 그 사이에서는 음수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K ft dt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죠. 인테그랄 K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될 거예요. 얘는 얘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구간 나누는 거죠. 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고 얘를 보면 얘가 미분된 게 뭐 얘죠. 일단 이런 게 보이나요? 얘 미분해 볼까요? F'은 이제 파란색으로 쓸게요. F'X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x다. 이거 지금 현재 상수죠. 0부터 K까지 전적분 하면은 얘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0되네. 얘 미분해주면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지 f'x는 이 구간 내에서는 스몰 마이너스 fx고 얘는 그냥 fx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식을 갖다가 fx 대신에 얘를 갖다가 써주면 식 변형 좀 할게요. 0부터 1까지가 아니죠. k까지 나눠야 돼요. 0부터 k까지 f'x, 이 f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f'x, f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인테그랄 k부터 1까지 f'x, fx 여기 dx,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딱 보면은 fx의 제곱 여기 2분의 1 얘를 갖다가 미분한 형태죠.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0하고 k 더하기 2분의 1 fx 여기의 제곱에다가 k에서부터 1까지 이걸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fk의 제곱 그리고 0을 넣으면 라지 f0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죠. 0 넣으면 라지 f0은 0입니다.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넣어주면 2분의 1에 f1의 제곱 마이너스 k 넣으면 2분의 1에 fk의 제곱. 그럼 얘랑 계산을 해주면 fk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에 f1이 뭐죠? 여기다 이제 1을 넣어주면 0부터 1까지 1 절대값 여기 있네요. 2 루트 2 2 루트 2의 제곱 8이죠. 8. 그러니까 2랑 계산을 해주면 4가 될 겁니다.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fk는 이 0부터 k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0부터 이제 k까지 적분을 할 건데 양의 값을 따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네.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달아라.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주면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 1 플러스 2 루트 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 절대값 나오면 구간 나누는 거 이런 거 좀 가볍게 해주셔야 합니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H2 얘는 OC2랑 똑같고 정답은 10이 됩니다.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는 2의 제곱 미시 1보다 크니까 그냥 부등호프 안 바뀌고 바로 써주고 x 넘어가고 얘를 넘어가면 3 따라서 자연수 x는 1, 2, 3이 있을 거고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은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이 9에 접해라 이랬어요. 그럼 9를 좀 바꿔줄게요. 식을 변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9를 단면화를 시켜요. 평면이 여기에 접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평면을 그려줍니다. 9의 중심에서 여기 평면까지의 거리가 2가 나와줘야겠죠. 9의 중심은 0, 마이너스 1, 0. 이 평면 여기 써있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다라고 해볼게요. 루트 1 플러스 64 플러스 16 분의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0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 여기 절대값 들어가죠. 이게 바로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네도 계산해주면 65에다가 81이니까 9, 즉 양변에 9를 곱해주면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18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8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k의 값은 26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k 값의 합은 16, 24번의 정답은 16입니다.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엉켜 있으니 얘를 다 사인으로 바꿔줄게요. 표현해주고 오른쪽으로 넘겨. s제곱 플러스 s는 0. 그럼 s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하고 얘 포함 안 하죠. 그때 0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이때 0 나오네. 이때는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은 파이이고 이 점은 2분의 3파이.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됩니다.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뭐 1, 2, 3, 4, 4 적혀 있다. 그리고 갑은 여기서 꺼내고 을은 여기서 꺼냅니다. 근데 갑이 꺼낸 그 카드랑 을이 꺼내서 가진 그 카드랑 수의 합이 똑같아야 된대요. 그럴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4C2죠. 얘도 고를 수 있는 거 4C2가 되겠죠. 6이고 6이니까 66에 36. 3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냥 똑같이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경우 똑같이 뽑는 거예요.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그게 똑같은 겁니다. 즉 6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똑같진 않지만 합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하고 4일 때 얘가 2하고 3이면 되네. 1하고 4일 때 얘가 2하고 3이어주면 되고 얘가 2하고 3 뽑으면 얘는 1하고 4 뽑아주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2가지에서 8가지. 4로 약분해주면 9분의 2가 될 것이고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됩니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럴 때 이 3개 더하면 7이고 요거는 8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 말은 2의 A 플러스 2 비승이 될 거예요. 근데 8의 배수가 되려면 A 플러스 2B가 3 이상이 돼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뺄 거예요. A 플러스 2B가 0이 되는 것과 1이 되는 것과 2가 되는 걸 빼주면 3 이상인 그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H7이 될 것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딱 한 개밖에 없죠. 0, 0, C가 7인 거. A랑 B는 0이고. 또 이게 1이 되려면 A가 1이고 B가 0, C가 6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또 2가 되려면 A가 2, B가 0, C가 5인 경우도 있고 A가 0, B가 1, C가 6인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를 그러니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3H7은 9C7, 9C2와 똑같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9, 8, 2, 4, 9, 36에서 4 빼주면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있고 두 초점이 나와 있어요. 이런 쌍곡선이 이제 있는데 조건들 써 있어요. 쭉 나와 있죠. 주축의 길이 구하래요. 이 점근선을 이제 안 순간 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이런 지금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니죠. 이렇게 이제 세워주고 이 a의 값은 3k이고 b의 값은 뭐 4k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 식을 다시 한번 K로 써주면 9K의 제곱, 16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이고 풀어줄게요. 쌍곡선 위에 한 점 P.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P가 있겠죠. PF'가 30 그리고 PF는 16에서 20 사이. 여기가 F라면 여기 초점이 F'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더 기니까 30. 그리고 쌍곡선은 정의를 한번 써주면 여기랑의 그 차이가 여기 주축의 길이 6K가 되는 거죠. 이 여기가 3K, 0이니까 여기는 30-6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 좌표는 5K, 0 얘는 마이너스 5K, 0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의 나 조건을 보면 A 이 꼭지점 양수 X좌표 양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방금 3,0이었죠. 그럼 요 길이는 2K가 됩니다. 2K. 2K가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PF의 길이 여기 지금 PF죠. 그럼 30-6K가 16에서부터 20 사이고 양변에 30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14 얘는 마이너스 10 양변에 플러스 해주고 부등호 바꿔주면 6K 양변 6으로 나눠주고 3분의 5 6으로 나누어주면 3분의 7 문제에서 2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얘는 3분의 10 얘 2K 얘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과 3분의 14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4밖에 없습니다. 3분의 12. 그러니까 2K가 4니까 K값은 2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축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즉 6K를 구하라는 소리죠. 다 최종적인 정답은 12가 됩니다.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 ABCD에서 뭐 무게중심, 뭐 중점 이런 얘기 나오죠. 일단 정사면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ABC의 무게중심을 O, AD의 중점을 P, 정사면체 ABCD의 한 면 BCD 바닥이죠. 여기 위의 점 Q에 대하여 두 벡터 OP와 OQ가 서로 수직이다. 그럼 OP 얘랑 OQ 얘랑 여기 수직이라는 말이죠. P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랑 이제 수직이 되는 것들 중에 여기가 이제 Q일 수도 있는데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분 이어주면 여기 양쪽 끝에 오는 게 전부 다 Q의 후보들이 될 수 있죠. 얘가 Q면 OQ랑 OP랑 수직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도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뭐 원점으로 바라봐서 얘를 뒤집어도 뭐 괜찮긴 한데 요 점을 갖다가 뭐 M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Z축을 세워서 모든 좌표들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Y,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겠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C점의 좌표는 2,0,0, 여기 D점의 좌표는 0,2 루트 3,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 설정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점을 Y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지나는 그 평면 있죠. 그 평면에 얘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법선 벡터. 이 OP를 법선 벡터로 하고 이 O점을 지나는 이 평면 있죠. 여기 이렇게. 그 평면과 얘 CD,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해주면 Q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P랑 Q랑 거리의 뭐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일단 O랑 P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를 먼저 표현을 해주면 요 길이도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여기도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A점의 좌표 A를 여기다 수설발 찍으면 이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건데 이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얘의 좌표는 0,3분의 2루트 3, 32 3분의 4루트 6 여기가 3분의 4루트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P는 A와 D의 중점이니까 0, 얘네들 더해주면 3분의 4루트 3 그리고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O점 같은 경우에는 이 M이 지금 원점이죠. 이렇게 원점과 얘의 1대2 내분점이니까 O의 좌표는 0, 이 Y축으로는 얘의 3분의 1만큼 그럼 9, 2 루트 2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높이도 여기 3분의 1 9분의 4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O 여기 Y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죠. 법선 벡터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빼면 얘는 9분의 12니까 9분의 10 루트 3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빼주면 9분의 6이었으니까 9분의 2 루트 6 그러니까 법선 벡터니까 9 다 날려주고 2 이렇게 날려주면 5고 루트 3 이렇게 날려주면 루트 2 즉 0,5 루트 2 요렇게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되네요. 지나는 점 우리가 알고 있고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세워주면 법선 벡터 0에다가 x-0 더하기 5에다가 y-9 2 루트 3 이렇게 다음 플러스 루트 2에다가 z-9분의 4 루트 6는 0 요 평면에다가 이 직선이 여기서 이거 빼고 2분의 x-2 여기서 요거 빼고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y 여기서 이거 z는 0 이렇게 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z에다가 0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주면 전개해줄게요. 5y 마이너스 9분의 10 루트 3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12 루트 12는 2 루트 3 이렇게 되죠. 는 0 그럼 얘네들 오른쪽 넘어가면 는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네는 8이니까 18 이렇게 그 다음에 9 이렇게 약분하면 2 루트 3 즉 5로 약분해주면 y는 5분의 2 루트 3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5분의 2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2 약분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의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2 더해주면 5분의 8 그러니까 요 Q점의 좌표는 5분의 8, 5분의 2 루트 3,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Q의 좌표 알았고 이 P의 좌표도 알고 있죠. 얘네 둘의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해서 계산해주면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걸 빼요. 루트 x가를 빼고 제곱 그리고 y끼리 여기서 요거를 빼고 제곱할 건데 통분 15분의 걔를 제곱하면 225분의 196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서 요거 빼고 제곱 그럼 플러스 9분의 4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3으로 약분하고 다시 한번 쓸게요. 25분의 64 얘네가 3으로 약분해주면 그럼 이거를 75로 우리가 다 맞춰줘 볼게요. 75분의 200 이렇게 계산해주면 루트 75분의 12 600에서 12를 빼니까 588 그리고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루트 25분의 3일은 3 39 27 36 18 그럼 얘는 5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4가 요 거리이고 그거의 최대값이 이거 다 정답을 구하면 1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있고 이게 주어져 있고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일단 가조건부터 볼게요. x가 a보다 클 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식을 만족한다. 이 gx가 현재 4차 함수라고 했죠. 그럼 fx가 3차 함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fx는 그냥 지금 함수예요. 그냥 함수.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걸 살려줘야 됩니다. fx는 뭐죠? x가 a보다 크니까 x-a분의 gx라고 쓸 수 있고 요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x, gx와 즉 gx 그래프와 a, 0 어느 한 점과의 기울기입니다. 그 기울기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평균 변화율이 그 기울기가 fx다.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그게 이제 가 의미였고 나 조건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함수 fx는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fx가 뭐였죠? 기울기였죠. 이 x, gx와 a, 0. 그럼 이 gx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음수이고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 0 요런데 이렇게 a, 0이라는 점에서 이 위에 아무 점 그냥 x, gx를 잡아봐요. 그럼 요 기울기 그 기울기를 지금 fx라고 하기로 했죠. 그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여기 어느 한 점에서 제일 커지고 그 다음에 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극대인 포인트인 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극소인 포인트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극대인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데요. 동일한 극대값 m이니까 그 fx라는 거는 얘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근데 동일한 걸 갖는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 기울기가 같은 점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게 맞죠. 이렇게 여기 하나 지나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지나죠.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현재. 그럼 여기서는 콤마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와 여기인 극대점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에 올라가는 거에 같이 이렇게 대줘야 된다고. 여기 만약에 a, 0이 있으면 얘도 이제 극대가 될 거고 얘도 이제 극대가 될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는. 그리고 이렇게 스쳐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스쳐 올라가는 것들은 얘네도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죠. 4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얘 극소 안 갖고.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fx의 극대 또는 극소, 즉 극값이 되는 x가 gx가 극값이 되는 x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fx하고 gx가 있는데 극값을 이 gx가 이런 그림에서 몇 개 갖죠? 여기 하나, 둘, 세 개에서 갖죠. 그러니까 얘는 세 개를 가져요, 극값을. 근데 fx는 현재 극값을 몇 개를 갖냐면 세 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a, 0에서 그 극대값 fx가 극대값 m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m이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라지 m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 gx가 생길 때 이렇게 한 점 스치고 이렇게 스칠 때 여기서 점점 더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할 때 완전히 극소를 갖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gx가 있어야만 이 다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gx는 극대가 한 개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극소도 없어야 되고 딱 극대가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 gx에서 빼줍니다.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a, 0 요걸 빼주면 최고차항 마이너스의 요거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런 함수가 되죠. 그럼 gx의 어쨌든 우리가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분 한번 해줄게요. g'(x) 마이너스 라지 m은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묶어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 x 마이너스 베타 남고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죠.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거 m 1로 넘어오면 플러스 m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g'x입니다. 그럼 g'x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려서 부호 변화가 극대점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걸 보면 여기가 알파 뭐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 사이에 중점에 2분의 알파 플러스 이런 3차 함수가 있죠. 이 3차 함수를 갖다가 위로 n만큼 올린대요. 그러면 n만큼 올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갈 텐데 현재는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 극소 지금 3개를 가지죠. 그러니까
극값 생겨가 생기죠. 이게 쭉 올라와서 여기 딱 접하는 순간 그 부호 변화가 여기밖에 안 생기죠. 그때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가 한 개만 딱 생기는 겁니다. 딱 그래라 이런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그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6루트 3이고 그 m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만 올라가라. 그러니까 얘가 원래 더 올라가도 되는데 그래도 부호 변화가 한 번만 발생하죠. 가장 적게 올라가서 발생하려면 여기 딱 접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알파랑 베타랑 차이가 6루트 3이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그냥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3루트 3, 여기를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잡아주면 딱 6루트 3 차이가 나죠. 항상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n만큼 올릴 거니 여기 극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에 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미분에서 0 되는 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9 넣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6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16 이렇게. 그럼 위로 n만큼 위로 올릴 때 216만큼 올라가 줘야 딱 그때까지가 gx가 극값이 한 개가 생긴다라는 말이므로 m의 최소값은 216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을 풀어봤습니다. 틀린 문제들 5단 노트와 복습을 잘 하셔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